그때는 얼마나 주무세요? 그때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잔 게 우리 이제 이거 11월 모의고사 때 이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많이 못 잤어요.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와갖고 나 피곤해 보여요? 나 오늘 2시간 잤는데. 나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보여요. 평소 같은. 똑같아요. 난 맨날 그 상태야. 아니면 피곤함이 적응돼서 안 피곤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말에 그게 좀 많이 몰려오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평일에는 운전할 때 안 졸리거든. 근데 주말에 그렇게 운전하면 졸려 죽을 것 같아요. 주말에만. 그래갖고 내가 막 뺨 때리면서 운전하거든요. 주말에는.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나도. 자, 아무튼간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제가 그 보강을 다 잡았다 보니까 완전 풀 수업이거든요. 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빼고. 근데 딱 한 번, 딱 하루 공강이 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딱 하루 공강이 있어. 오늘이 이제 뒷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아니 걱정 마. 오늘의 목표는 35번까지예요.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까지 안 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늘 말하잖아. 내가 진도 나가는 거는 얘들아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진도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거 뭐야? 니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니네가 하는 거. 지금 내가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있고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던져주기만 할 뿐인데 과연 알아서 몇 명이나 할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이나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검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조질까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동안 많았잖아요. 우리 뭐가 있냐? 워크북 도식화. 일단 그쵸, 워크북 있고요, 도식화 있고, 변형 문제 있고, 뭐 많잖아요. 할 거 더럽게 많습니다. 이게 과연 그리고 제가 뭐 셀프 테스트 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잘 해갖고 잘 붙여놨는가, 스프링 노트 뭐 이런 거 등등등 많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대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내가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불시에. 다음 주 그냥 내가 생각나서 아무 때나 이때 딱 했을 때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뭘로 조질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최대한 학생들한테 소리를 안 치려고 노력 중인데 오랜만에 좀 안 친지 좀 오래됐죠? 안 친지 오래됐지. 네, 오랜만에 한번 지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잘해보세요. 고1이고 이제 곧 있으면 고2잖아. 알아서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숙제 해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언제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잖아. 알아서 해야지. 니네 인생인데. 그치? 자, 알아서들 잘 하시고요. 3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30번 때가 더 쉬워요. 20번 때보다 더 쉽습니다. 내용은 더 쉬워요. 20번 때 오히려 내용은 더 어렵고 그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5지문 하는데 우리 A반 애들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눈 풀리고 막 동화마저도 막 힘들어 하더라고. 되게 죽을 것 같다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얘기했죠. 안 죽는다고. 자, 안 죽습니다. 31번 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전부처럼 사전 통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전보라는 표현, 텔레그래프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왜 이제 조선시대 때 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보라는 이 텔레그래프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요. 사전 통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통보. 사전 통보가 뭐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전달하는 거. 그래서 사전 통보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첫 문장 갑시다. We don't send telegraphs to communicate anymore. 자,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It's a great metaphor. 그것은 훌륭한 비유랍니다. 어떤 비유냐? For giving advance notice. 이 advance라는 게 여기서 발전이 아니고요. 사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그래서 사전적인 통지를 주는 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랍니다. 자, 애초에 대놓고 지금 비유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전 통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바로 다음 문장 갑니다. Sometimes, 때때로 You must inform 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잠깐만 여기 좀 볼게요.
자, 이 inform이라는 표현은 inform A 오브 B로 쓰거든. 그래서 해석은 A에게 B를 알리다라고 해석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마치 4형식처럼 해석이 된다는 게 좀 특이해요. 얘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그렇죠? 약간 4형식처럼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4형식은 아니죠. 전치사 오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이가르닉 효과 서술형 문제에서 remind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remind A of B. 해석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얘도 똑같이 A에게 B를 알리다. 됐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inform의 명사형이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information이에요. information, 정보.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때때로 너는 알려야 돼. those 나오면 사람들이라 해석해라. 어떤 사람들한테?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뭐를 알려야 돼? of upcoming change. upcoming,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돼. by ing, 뭐함으로써? conveying, 전달함으로써. important information well.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핵심 표현이죠. in advance, 사전에, 미리. 됐어요? 저게 핵심이죠. 저게. 자, 이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다시 한번 뭐랍니까?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잘 전달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를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전 통보를 해라라는 거예요. 사전 통보를 해라. 내가 만약에 오늘 너네한테 얘들아 오늘 쌤 뒷시간 비니까 10시까지 수업하자. 자, 예시야 예시. 자, 갑자기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너네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으니까 되게 좀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미리 통보를 하는 거야. 막 화요일 날에 야 목요일 날 10시까지 수업한다. 그러면 이제 니네가 그래도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올 수 있잖아. 나가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오늘 나 10시 전에 날 볼 생각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엄마한테 말해갖고 엄마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학원 안 갈래.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 여유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렵지 않지? 자, 다음 간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문장이 엄청 긴데 긴 거에 비해 별거 없습니다. There is a huge difference. 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between 나왔지? 이게 이 전체거든. between이. 근데 between은 보통 between A and B로 많이 쓰죠. A와 B 사이에. 그렇죠? and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and를 기준으로 앞 내용 전체가 A에 해당하는 거고 뒷 내용 전체가 B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을 보면 same 나왔고 여기 뒤에도 same 나온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는 것과 뭐뭐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됐죠? 이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럼 A 내용 먼저 볼게. 자, 뭐라고 말하는 거냐?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다르게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doesn't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데요.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을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야 오늘 10시까지 수업하자. 그럼 뭐야? 너네 입장에서는 뭐야? 왜 10시까지 수업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이해할 시간도 없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시간도 안 주는 거잖아. 내가. 이해됐죠? 이것과 saying something, 어떤 것을 말하는 거래요? like, 뭐처럼? starting next month. 자, 다음 달부터 we'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다르게 일에 접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되게 길게 썼지만 아주 간단한 건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통지가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통보. 그리고 사전 통보. 얘네는 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네. 이 얘기야, 이 얘기. 갑작스럽게 말하는 거랑 미리 얘기해 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어떤 점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변화를 좀 수용할 만한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별거 없죠, 내용.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로 보시면 Telegraphing empowers people to adapt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empower라는 거는요 enable이랑 비슷한 뜻이거든. enable. 자, 똑같이 S 붙일게요. 3인칭 단수형. 그래서 telegraphing은 정보를 보내는 것. 자, 어떻게 해석을 했죠?
사전 통보를 하라 했어요. 네. 사전 통보를 하는 건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됐지? 적응할 시간을 준다. 여유를 준다는 거죠. 자, 텔레그래핑은 또 정보를 보내는 거. 사전 통보를 하는 건 또 art를 포함하는데 art가 예술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술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술, 스킬이야, 스킬. 알겠지? 그럼 어떤 기술을 포함하느냐? of seeing an upcoming event or circumstance.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요. 바라보고요. 지우기 자꾸 돌아가. 자, 그리고 giving others enough time.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답니다. 어떤 시간?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기술을 수반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 통보라는 거는 건 결국에 하는 역할이 뭐냐?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해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만한 여유를 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지금 우리 이 11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무식하게 내주니까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니까 우리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지역고 망해라. 자, 그래서 지역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어요. 망해라! 자, Telegraph anything. 어떤 것이든 사전 통보하래요. 어떤 거가 어떤 거냐? 대절이야. Will take people up. 사람들을 꺼낼 무언가래요. 어디에서 꺼내냐?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그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것. 됐어요? 친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무엇이든지 간에 정보로 보내라. 사전 통보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요거. 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 우리가 많이 본 표현인데요. comfort zone이죠. 네. 그렇죠? comfort zone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편안한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구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죠, 이거. 네. 그렇죠? 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키워드들은 뭐냐면요. 자, 키워드, 소재를 좀 잠깐 써볼게요, 소재. 키워드가 사전 통보예요, 여러분. 자, 사전 통보만 소재는 아니죠. 사전 통보를 해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변화에 대한 적응할 시간을 주라는 거죠, 시간 또는 뭐 여유라고 해도 되겠죠. 됐어요? 이런 게 소재죠, 이런 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변화라는 키워드를 잠깐 보자면 여러분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해볼게요. 일상적인 생활을 내가 하던 대로 해요. 그럼 하던 대로 하는 게 변화예요? 아니죠. 하던 대로 하는 게 왜 변화야? 그냥 말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근데 하던 대로 한다는 거는요. 낯선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변화하려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르게. 그치? 그러면은 내가 다르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돼? 뭔 말인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려면은 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나는 항상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써. 근데 왼손으로 써야 돼. 그러면 당연히 오른손이 훨씬 익숙하고 내가 늘상 하던 거잖아. 그치? 이게 컴포트 존이야. 이게 컴포트 존. 근데 내가 변화를 해야 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제부터 마우스 왼손으로 써라. 갑작스럽게 바뀌어. 그러면은 바뀌면은 이게 내가 바로 왼손으로 한다 해서 이게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서 나올 만한 어떤 것이든 간에 사전 통보를 해주라라는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여유를 주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변화를 수용하고 처리할 만한 여유를 주어라 라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이 문장 전체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이 문장 전체를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변화를 수용할 여유를 주어라 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됐어?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변해. 너 왜 안 변해?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각자 니네가 쓰고 있는 그 글씨 쓰는 손 반대로 써. 지금부터 이렇게 써. 내가 이렇게 말했어. 글씨 못 쓰면 뒤진다? 막 이랬어 내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어떻게 돼요?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화를 수용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겠죠. 네. 그 얘기하는 거야. 뭘 통해서? 사전 통보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니네 다 반대손으로 글씨 써야 된다? 한 달 동안 연습해와? 이렇게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맞죠?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This will allow. 자, 이것은 허용해 줄 겁니다. Processing time for them. 그들에게요. 처리 시간을 허용할 거랍니다. 어떤 처리 시간이냐? 이러한 처리 시간인데 accept the circumstances.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시간.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오네요. make the most of 라는 겁니다.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자, 그럼 뭐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까? What'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최대한 활용할 처리 시간을 허락해 줄 거랍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유를 주는 셈이다. 됐어?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만 말하는 것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무엇이다? 사전 통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라라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돼요? 오케이. 선생님, 응? 저희도 사전 통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숙제 검사를. 예, 안 돼요. 넘어갈게요. 저는 이 글의 반대입니다. 저 일어나서 수업 들으면 그러세요? 저는요. 저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지 이 글에 대해서는 반대. 잠깐만, 내가 그냥 아까 촬영 버튼 눌렀냐? 불안감이 나 맨날 헷갈려. 누르셨어요? 그래? 이게 저게 내가 일상처럼 하다 보니까 눌렀나 안 눌렀나가 맨날 헷갈려. 치면은 널 쳐버릴 거야. 1mm도 흐트러지면 안 돼. 각도 맞춰놔. 지켜보고 있다. 됐어. 저는 이 지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급변하거든요. 항상 급변해요.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뭐 오미크론인가 뭐 시기인가 때문에 또 지금 이거 또 재앙 걸린다고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변화잖아. 그럼 적응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뭐. 그렇죠? 똑같습니다. 까라면 까세요. 자,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변화를 할 만한 여유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세상이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빨리 변해야 돼요. 네. 자, 32번 가겠습니다. 32번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도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기억. 소재가 기억이야. 기억인데 일단 얘기를 좀 하자면 기억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이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거든. 근데 생각하는 능력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정체성에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기반이 된다. 자, 좀 여러분의 유식함을 늘려주기 위해서 제가 배경 지식 하나를 좀 얘기해 줄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자 아무튼 겁나 유명한 애가 있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니. 뭐야 왜 안 오셨대? 배울 텐데 니네? 폰 노이만 모르나? 알아요? 몰라요? 폰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게임폰. 그 폰 노이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러분 이제 그 정보 수업 이런 거 있나? 맞나? 정보인가? 뭐 컴퓨터 뭐 이런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에서 그런 거 혹시 안 배워요, 여러분? 그 뭐 초기의 컴퓨터 뭐 애니악, 뭐 에드악, 애니악까지는 알죠. 이런 거 배우는데 그 초기 컴퓨터 그 애니악이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덧셈 뺄셈을 해야 돼. 그러면은 더하기를 하려면은 코드를 이렇게 뽑아야 되고 빼기를 하려면 빼서 여기다 뽑아야 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애니악 컴퓨터 자체가.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꾼 최초의 컴퓨터가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기반이에요.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컴퓨터 전부 다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죽었나요? 죽었지. 이 폰 노이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잽도 안 돼요. 아인슈타인은 잽도 안 되고요. 그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어요. 근데 뭐 이 얘기 다 알아보면요, 제가 오늘 수업 다 할 수 있거든. 수업 시간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고 그 푸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그 이제 본인이 이제 연구했던 분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공생명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살아있다라는 거의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거였어요. 살아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손톱을 잘랐어. 그럼 손톱을 깎아서 이 깎여져 나간 손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내가 머리카락 뽑았어. 이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게요. 그쵸? 사람들한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급발진했어요. 그거.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라는 거의 정의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던진 게 이제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도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여기서는 살아있다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소재를 썼을 뿐입니다. 정체성. 자,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는요,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건 기억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 전에 북한 어디 저기 뭐지 목함질에 밟아서 이렇게 다리 잘린 정경. 그 엄청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김정원 하사랑 하머식이 이제 하사였는데 그 김정원 하사가 내 후배예요. 걔가 몇 살? 응?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나 그 동네 후배예요. 동네 후배. 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내가 고등학생 때 걔가 중1인가 중2인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근데 이제 뭘 풀었냐? 뭘 이렇게 냄새가 나고? 정신 차리려고. 아니지. 내가 정신이든 내가. 나 오히려 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쪽 다리가 절단된 친구였거든요. 이제 질환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바빠서 이제 뭐 병문안은 못 갔는데 이제 카톡하고 이제 결혼식만 갔어요. 내가 결혼식만.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인공다리를 이제 접합 수술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국군수도병원 가고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지 않냐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사건 유명하죠. 네네네.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그게 이제 정원이 그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제 접합 수술을 받고 이제 신문에 딱 떴는데 얘가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사진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 보냈지. 그날 기사 보고. 야, 이거 점프 네가 한 거냐? 아니 기자들이 자꾸 시켜 그냥 했어. 아 짜증나. 막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어요. 아무튼 나한테.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은 하는데 지금은 뭐 사령부 쪽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느냐? 그 친구는 좀 슬픈 일이죠. 다리가 절단됐잖아요. 인공 다리를 접합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 친구는 정원이라는 친구는 그대로 정원이 그 자체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체의 일부가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범이한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난 이제부터 양지범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어떠냐는 거야. 기억은 어떠냐고. 내가 만약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내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 가족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나는 로이쌤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뭐 뇌 퇴화가 돼갖고 막 어린애와 같은 그런 지능 수준이 돼버렸어요. 내가 막 이러고 그래갖고 막 지범이 갖고 로이쌤 막 이래 내가. 그럼 이거는 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다? 정체성의 기반은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된 소재는 기억과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 다 한 거야 지금. 본문 설명 다 했어. 그래서 이제는 쭉쭉쭉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 지문에서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 지문이 서술형으로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올까? 나돌리 딱 도치구만 나오는데 여기. 심지어 얘가 주제거든. 아 빈칸 내기 너무 좋은데. 아쉬워요. 자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나돌리 버더스인데 버더스가 생략된 버전이거든요. 좀 특이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도치가 된 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돌리 뭐일 뿐만 아니라 기억은요 does underli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에 기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underlie가. under는 아래잖아. lie는 놓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에 놓여 있는 거. 기반이 된다. 자, 기억은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력이죠. 즉 사고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즉 기억력은 defines 규정 짓는답니다. 뭐를요?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경험, 이 경험이에요. 경험. 댐이 가리키는 건.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난 다가올 수년간 보존하는지 이거를 규정짓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뭔 말이냐면은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고력의 기반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고력. 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경험의 내용을 규정한대요. 경험의 내용.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이것을 규정짓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일단 기억이 사고력의 기반이란 건, 자,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너네가 시험 문제를 풀어.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고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기억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을 적용해야 돼. 근데 그 공식을 내가 기억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은 경험의 내용과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을 규정짓는다. 이게 뭔 말이냐? 경험의 내용이란 건 경험이란 건 말 그대로 해본 거잖아요. 해본 거.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었는가라는 것도 기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라고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쌤이 막 8살 때야. 니네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러면은 그때 내가 겪었던 경험이 어떤 경험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경험의 보존을 내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됐어? 그 보존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것도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됐어?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요 안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라는 녀석이 의뢰하는 일이 그냥 이런 거다 라는 거를 그냥 도입부이자 주제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얘는요 주제 1번으로 잡고요 진짜 주제는 얘예요. 됐어요? 얘가 진정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문장. Memory makes us who we are 라고 나왔어요.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들어준대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뭔데요? 그렇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합쳐서 말하면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거죠. 기억은 정체성을 규정짓는 거예요. 됐어요? 기억이라는 건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고요. 아까 내가 말한 거잖아. 두 가지 소재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좀 바꿀게요. 얘를 빼고요. 얘를 도입부라고 바꾸겠습니다. 주제라기보다는 도입에 가깝고 얘가 주제죠. 얘가. 다시. 죄송. 수정 좀 할게요. 자, 기억이라는 건 정체성을 규정짓는 겁니다.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실컷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연 설명 및 예시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막 가정법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구문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법 안 나오잖아요.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 해석 위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If I were to suffer from heart failure, heart failure니까 심장 실패잖아.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심장병이야 그냥 해석하세요. 그러면 내가 심장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면, 그리고 depend upon an artificial heart. 여기서 depend는 suffer랑 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인공심장에 의존하게 된다면 I'll be no less myself. no less라는 거 해석 어떻게 하느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야.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찬가지로 나 자신일 거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내 신체 일부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인공심장에 의존한다는 거는 인공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대로 나일 거라고. 됐어? 그 아래 문장도 If I lost an arm in an accident, 내가 한쪽 팔을 사고로 잃었어. 그리고 had it replaced, 교체됐어. with an artificial arm로, 인공팔로 교체됐어. 그런다 할지라도 I would still be essentially me. 나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나일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 두 문장 여기 좀 치우고 이 두 문장 이 두 문장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체 일부가 변화가 돼. 그렇다 하더라도 정체성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변화해야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건가?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기억이죠. 기억. 여기 나옵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Intact라는 게 손상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정신과 기억이 손상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는 한 I will continue. 나는 계속할 거래요. To be the same person. 그냥 똑같은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No matter which라고 나왔는데 no matter는요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no matter만 해석하세요. 하더라도. 알겠죠?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which가 나왔는데 이 which가 이렇게 파트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요? 그럼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느 부분이냐? On my body. 내 신체의 어느 부분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중간에 other than the brain 하고 나왔지? other than은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제외하고. 이외에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뇌를 제외하고는. 자, 뇌를 제외하고는 나의 몸에 어느 일부가 교체된다 할지라도. 됐어? 딱 떨어지죠? 교체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즉 나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즉 요 문장은 뭡니까? 앞에 나온 두 문장을 정리해서 써준 거죠. 요 얘기한 거야. 요 얘기.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체성의 변화가 되는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어떤 사람이 진전된 알츠하이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어. 알츠하이머병이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의 기억이 흐려진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말한답니다. 대절이라고.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뭐예요? 그는 정체성을 잃었어. 이거죠? 또는 뭐라고 말하냐? That it is as if the person is no longer there. 마치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 뭐 할지라도 그의 신체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렇죠? 내 몸은 멀쩡해. 근데 내가 머리만 다쳐서 기억상실증이 걸렸어. 그럼 뭐야? 정체성을 잃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렇죠? 결국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말한 건 뭡니까? 신체 일부가 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억 손상이 일어나는 거야. 기억 손상.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억은 정체성을 규정짓는, 즉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용성이 이해됐어? 약간요? 그래요? 아까 부연 설명까지 실컷 했는데 어디가 잘 이해 안 돼요? 네?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아니에요. 약간 마지막에 좀 딴 길로 샜어요. 제 생각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집중 안 했다 이거 한마디로? 네, 내용은 들었는데 약간 제 가치관이랑 안 맞는 내용이. 뭔 상관이야? 그럼 내 가치관이랑은 맞아? 여태까지 읽었던 게? 아까 31번은 내 가치관이랑 안 맞아요. 예. 네 가치관은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영어 학습에서는 네. 네, 나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
시험에서 가치관 갖다 시험 내면 뭐 어떻게 시험을 내? 당연히 객관적인 걸로 내야죠. 그치? 네. 자, 다음 질문 좀 시험을 합시다. 네. 선생님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따 해줄게. 네. 끝나고. 아 정말 아 개돌려 보면 놔두고 그러다가 다 죽어. 영호가 뭐? 안경 좀 갈래? 언제? 오늘 오늘? 언제? 오늘 몇 시? 오늘 끝나고 나는 10시에 알츠하이머 하니까 바로 그냥 골프 생각이 났어. 이거 오늘 끝나고 어딘데? 오늘 끝나고 가서 집 딱 비운다고? 안경 하나 맡겨놓고 그 뭐지? 왜? 잘래? 아 지금 비 오네 진짜. 아 누군다고? 지랄한다. 아 엄마 나 졸려. 아 여기서 너는 엄마 왜 찾아? 잠깐만요. 밥이 아니고 근데 프로틴인가? 아 미숫가. 아 미숫가루. 잠깐만 지금 어떤 놈이 미숫가루야? 너 밥이야? 너 오늘 밥 안 먹었어? 많은데 지금 온다고 비가? 비가 안 들리는데? 우리 아빠 무시하니까. 야, 아빠가 지금 많이 온대? 진심으로 지금 뽀뽀하구나. 저요. 마지막 다시 뭐 맞는데 이제 한번 싸워가지고. 응? 그런 거 아니야? 재밌게 생겼네. 맛있어 보이네요. 응? 맛있어 보여. 저거 무슨 맛있어 보이. 지랄. 와, 고맙다 야. 그만 먹어. 우유에다 탔어? 두유. 두유에다 탔어? 나 우유 먹으면 똥지랄이 나네. 그냥 궁금한 게 두유랑 미숫가루랑 섞어서 겁나게 그거 아닌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끈적 뭐라 해야 되냐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그 뭔지 알 것 같지? 약간 걸쭉해. 그래 걸쭉해. 맛있다. 나도 이렇게 먹었네. 미숫가루가 대체인 건 알아? 미숫가루가 식사 대체인 건 알아? 미숫가루랑 시체 식사 대체라는 거라고. 시야? 응. 이거 한 번 먹으면 다 먹은 거야. 뭐가? 이거 칼로리가? 이게 이거 칼로리 이거 그 탄수화물 덩어리야. 탄수화물 맞나? 탄수화물이야 이거. 진심이야? 진짜 탄수화물이야. 이거 먹으면 다 먹은 거야. 내가 한번 검색해본다 너. 아니 이거 장난 없다 진짜. 마스크가 몸에서 막 나오냐? 아 이거 졸라 짱짱한 거다. 아 씨. 마스크 이렇게 써봐. 안으로 접어서. 아이 가만히 있어요. 잘했어. 다 이렇게 써. 이렇게 써봐. 피지 마. 이렇게 쓰고 다녀라. 괜찮네.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 약간 내려 약간. 이거. 진짜야. 아이. 왜 피우냐? 진짜. 너 진짜 뒤질래? 진짜 좋겠어. 1인분에 100칼로리밖에 안 되잖아. 뭐라고? 1인분에 100일이잖아. 아, 네가 너무
나 땜빵 데이터 두 넣었으니까. 아 데이터 없어 나. 아니 봐봐. 낮에 120개가. 봐봐 보라고. 너 진짜 인지실? 이거 봐. 저당들. 너 저당주는가? 응? 당 많이 없잖아. 일반도 넣었잖아. 아니 그 저당들지 이거 당 많이 없잖아. 진심이야? 설탕 안 넣었어. 그래. 알겠어. 식사 대용이야 이거. 오늘부터 밥 안 먹고 미숫가루 다 먹까? 진짜로? 밥 먹지 마실. 난 밥은 먹어야 돼. 난 밥 먹고 미숫가루 먹는데? 진짜로 안 해도 돼. 근데 너 이렇게 퇴화이냐? 아니 딱딱 안 해. 아 여기 지방이 없네. 힘들어. 그럼 진짜 되게 말랑말랑 먹어버리잖아. 여기 너무 있는 거야. 오이씨. 오이씨. 좀 다시 한번. 이게 근육이 이제 커지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 난 잘 안 느껴지거든. 내가 힘을 주는 걸 몰라서 그런가? 몰라서. 그 힘 주는 거 알면 근육 없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보이지. 근육 없어도 살이 이렇게 흔들리. 그래? 사람 봤어. 연예인은 할 수 있어. 해봐. 잠깐만.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잘 보여. 가만 있어. 신기하네. 뭐야 이거 움직이지? 개 신기하네 이거. 신기한 찌찌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 잠깐만 TV 뭐지? 너 아니잖아. 내 거야. 그래? 오. 아 그래? 나 약간 양지 오빠인 줄 알았네. 아버지랑 통화 한번 해보자. 싫어. 됐어요? 할머니 아버지.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여기 다 가려있어.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써봤어. 제대로 써. 더 올려봐. 이게 되네. 현민. 마스크 왜? 끊어버렸어. 존나 웃기네. 제대로 써봐. 무석이 얼굴 커서 못 가요. 야 무슨 소리야? 얼굴 나 밑으로 내린 거잖아. 잘 봐? 봤지? 안 봐. 아 씨발. 형 오늘 남냐? 몇 시까지? 몰라. 단어야 되잖아. 단어만 하면 돼. 단어. 진심으로 단어만 하면 되는 거야. 아스콘 이렇게 써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아? 뭐해? 뭐하냐? 너 진짜 아니다. 좀 이렇게. 그건 못 했잖아.
채팅 맛보기를 한번. 아우 다리 저려. 짠. 자, 33번 보자 이제. 자, 다음 갈게요. 봅시다. 여기 올랐어. 안경 자, 바로 보겠습니다. 33번. 자, 이 글의 주제는 잘 잤어,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33번이잖아요. 저기 이따가 나중에 저 영상 한 6분쯤으로 스킵해갖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빈칸 문제였죠. 아기들이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지금 아래 보면 해석이 기대라고 나왔는데 기대보다는 예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요. construct는 건설하는 건데 건설하는 건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만들다, 형성하다. 이 정도의 스페라.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들은 예상을 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예상을 만들어. 어떤 예상이냐?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 의문사, 주어 동사야. 근데 이 what이라는 의문사가 이렇게 사운드를 꾸며주고 사운드가 hear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은 그냥 무슨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무슨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한 예상이래. 됐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언제 듣는지를 예상한다는 거야. 됐어? 어떤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 듣는지 그걸 예상을 한대요. They hold in memory. 그들은 아기들은요 기억 속에 담아둔답니다. The sound patterns를 그 소리 패턴을요.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리 패턴을 마음속에 담아둔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규칙적으로라는 말도 나오고 패턴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패턴이라는 말, 규칙적으로라는 말. 알겠죠?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They make hypotheses. 자, 그들은 가설을 만든답니다. 어떤 거와 같은 가설이냐?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먼저 이 소리를 들으면 it probably, 그건 아마도 will be followed by the sound. 그 소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보자.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린대요. 대절이라고. Much of baby skill in learning language.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기들의 기술의 다수는 is due to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이게 빈칸이었죠. To calculate statistics.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는데요. 자, 지금 내용을 다 읽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뭔 말인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소재가 일단 아기들이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반복.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설명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 아기들의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얘네들은 학습법이라고 해요. 학습법.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익히냐면요. 반복되는 소리 패턴을 가지고 익힌대요. 반복되는 소리 패턴. 근데 반복되는 소리 패턴이 뭐냐? 이 말 자체도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 제가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갖고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가 어디서 배워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도 애니까 당연히 이제 막
이 막 어른한테 막 버릇없게 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갈구는 거나 내 아들 갈구는 거나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아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막 이제 버릇없이 굴어. 그럼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우리 아들 이름이 로운이거든요. 그래서 로나, 그러면 안 되지. 좋게 얘기해. 근데 얘가 계속 이래. 그러면은 김로운 이제 톤을 바꿔요. 내가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얘가 눈치를 채는 거야. 어떤 눈치를 채는 거냐? 이제 얘는 이런 아빠가 저렇게 저음으로 내 이름 풀네임을 말하면은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겠지 하고 첫 문장에 나오죠? 예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막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아는 다음에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직. 그냥 얘 이름만 불렀어.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고 안 봐줘. 안 넘어가. 이러고 계속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얘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뽀뽀 우 이래요. 맨날 이래 맨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 친구가 우리 아들내미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패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 이 말이 나오겠구나를 예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예상을 통해서 얘가 미리 와갖고 나한테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게 언어를 배운다는 거야 아기들은. 자 근데 여기에서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언어 학습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통계를 계산한다 이게 빈칸으로 나왔는데 이 통계를 계산한다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아기한테 1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2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번에도 또 같은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얘기했어.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3이라고 얘기했고 또 어느 날은 4라고 얘기했어. 자 이거를 한 100번쯤 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게.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통계를 내는 거야 애들이. 통계를. 자 통계를 냈더니 100번 중에서 95번은 1에서 2로 갔고 5번은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3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 그러면 통계를 냈을 때 아빠가 1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올 말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2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애들이 그걸 계산한다는 거야. 그 통계를 계산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애들이 통계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통계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반복된 패턴이 쌓인 걸 말하는 거죠. 됐어요? 통계가 의미하는 거는 반복된 패턴의 축적입니다. 쌓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반복된 패턴이 쌓인 것. 됐어? 근데 이 쌓인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산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반복된 패턴의 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음 패턴이 나올지를 다음 패턴 중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고른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올 가장 가능성 있는 말을 예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풀어서 쓰자면. 됐어? 그러니까 반복된 패턴에 축적된 거에서 다음에 나올 가장 가능성이 있는 말을 예상하는 능력. 이걸로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길게 쓴 거를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눈치라고 표현합니다. 눈치. 딱 우리가 이제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라면서 경험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로이쌤이 뭔가 칭찬해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 또는 로이쌤이 오늘 한번 소리 지를 것 같아. 이 눈치잖아, 눈치. 근데 이 눈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그동안 나와 지내오면서 겪은 걸 기반으로 해갖고 니네가 예상하는 거잖아. 예상. 애기들이 그렇게 언어를 배운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간다. For babies. 자 아기에게 있어서 this means 이건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하는데 they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atterns.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집중하는 거. appear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거든. 그러면 애기들은 면밀하게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떤 패턴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패턴에. 근데 어떤 패턴에? 여기 나왔네요. repeat. 반복되는 패턴에. 언어에서.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그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을 해서 그 패턴이 쌓이면 통계가 되고 그 통계를 계산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이어서 they remember 그들은 기억한데 in a systematic way. 이 systematic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 나온 거를 총취합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대잖아. 어떻게 체계적인데 반복을 통해서 반복에 일단 집중을 하고 반복된 패턴에 그래서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하는 거야.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렇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 How often sounds occur.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이 sounds occur가 계속 반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생략된 겁니다. sounds occur가. 그래서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순서로 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간격을 가지고 소리가 발생하는지, 무슨 피치의 변화를 가지고 발생하는지. 피치라는 거는 뭐 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까 말했던 너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너나 이렇게 부르는 거. 됐어? 이 차이를 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얘들이 분류한다는 거야. 지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본능적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this memory store. 이 기억 저장소는 앞에서 나왔던 이 패턴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다는 그 기억 저장소. 이것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여기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 병렬 구조. 자, 그래서 얘가 이거 하게 허용해주고 이거 하게 허용해준다. 됐죠? 자, 이 기억 저장소는 그들, 즉 애기들로 하여금 추적하게 해준대요. 뭘 추적하게 해주느냐? 여기 잠깐 건너뛰고요.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게 해준대. 됐어? 그러니까 이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한다는 건 이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를 상기하게 해준다는 거야. 다시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요. 어떤 거 내에서요? 그들의 뇌의 신경회로 내에서 추적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지식을 사용한답니다. 이 지식을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meaning. 의미에 대해서요. 어떤 의미야? 사운드 패턴에. 됐습니까? 소리 패턴에 따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패턴의 의미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기억한 그거를 그 지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앞에 거는 뭐야? 그 빈도를 추적하는 거고. 됐어? 이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어를 익힌다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기들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뭘 한다? 규칙적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죠? 네, 어려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자, 34번 서술형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체크해주세요. 지금까지 3개 나왔죠? 21, 23 나왔고요. 요 34랑 하나 미리 말할게요. 36번입니다. 네, 그것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안 나왔어. 니네 학교 아니에요? 아, 저 못 봤어요. 아니, 네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네가 확인해야지. 내가 확인시켜주면 어떡해. 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왜 얘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미리 말하면 이 글은요 심해 동물에 대한 설명문에 가깝습니다. 심해 동물. 자, 한번 좀 볼게요. 2학년 모의고사. 자, 그 내용이랑은 좀 달라요. 네. Some deep sea organisms are known. 자, 일부 심해 동물은 알려져 있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뭘 사용하는 거냐?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여기서 발광이 이 발광이 아니고요. 빛나는 거 말하는 거야. 자, 그 발광을 뭐로서 사용하냐? 루어로 사용한대요. 미끼야, 미끼. 미끼로서 사용하는데 이 미끼로서 왜 사용하느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to attract prey, 먹잇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겠죠. With little glow. 글로우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작은 빛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끌어들이려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먹잇감이 뭐냐? Imitating the movements. 먹잇감이 아니라 어디 갔냐? 이 빛이죠. 빛을 수식하는 거죠. Imitating the movements of their favorite fish.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그 심해 동물이 아니고요. 또는 like fireflies. 자, 반딧불이처럼 또 이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어떤 성적인 유인 물질이래요. 어떤 짝을 찾기 위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통념에 가까운데요. 보통 우리가 통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 이제 보통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나오는데 반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러한 기능도 있는데 근데 다른 기능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글입니다. 자, 그림으로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막 빛이 나. 이런 거 심해동물 뭐 본 적 있죠? 그러면은 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됐어요? 자, 결국에 심해 동물의 발광 물질이죠. 이 발광 물질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해 동물의 발광 물질의 용도입니다. 용도. 그 용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먹잇감을 유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짝을 찾는 거죠. 짝 찾기. 됐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라고. 이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다른 게 있다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용도가 무엇인가?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많은 가능한 진화적 이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론이냐? For the survival of valuable bioluminescence. 여기서 생물 발광의 그 생존 가치에 대한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이 있지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to create a cloud of invisibility. 요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 클럭은 이제 망토를 말하고요. invisibility는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세 번째로 쓸게요. 세 번째.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든다. 됐어?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일단은 이 직독직해 부분에서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요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윗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생물 발광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해 생물이니까 엄청나게 그 바다 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죠. 진화적인 이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됐어? 근데 그 여러 가지 진화 이론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얘네가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돼? 여기서 뭐 진화 이론 어쩌고 나온 거 내용 이해됩니까?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망토라는 게 무엇이냐?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주제 나왔으니까요.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의 색깔, 즉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의 색깔 말하는 거예요. 얘 색깔. 얘 색깔은 blue green이랍니다. 청록색이래요. 근데 이 청록색이라는 게 무슨 색이냐? The same color as the ocean above. 바다 위쪽과 똑같은 색이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바닷물의 색깔이 청록색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바다 위쪽의 색깔이. 자, 그럼 이어서 보자면 by self-glowing blue-green. 그럼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함으로써 그 생명체는 no longer cast. 자, 여기서 cast는 원래 던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들이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생물은 더 이상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고요. 또는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는답니다. 특히 뭐 할 때냐? 보여질 때. 아래에서 보여질 때. Against the brighter waters above. 그러니까 위쪽에 더 밝은 물을 배경으로 아래쪽에서 보여질 때.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바닷물 자체가 청록색인데 잘 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심해야. 그러면은 청록색이 위쪽이 청록색이라고 여기가 청록색이야. 근데
보통 이제 어쨌든 심해도 뭐 약간의 빛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빛이 굉장히 없겠지만. 근데 원래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야. 빛을 내는 거야. 빛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림자나 실루엣이 안 생긴대요. 안 생긴대. 게다가 얘가 무슨 색이래? 얘도 청록색이래. 그럼 봐봐. 만약에 물고기 먹잇감이 여기 있다고 쳐봐. 얘가 아래에서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본체가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얘가 청록색으로 빛을 내고 있는데 일단 얘가 위에서 아래로 쏘는 이 빛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야. 얘가 빛을 내고 있으니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를 봤을 때는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얘는 안 보여. 왜? 일종의 보호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록색이 빛을 내므로써. 왜냐면 위쪽도 청록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헷갈려 보일 거냐. 여기 이 청록색 불빛 때문에 얘도 지금 청록색으로 보일 거 아니냐. 이 본체가. 그러면은 얘랑 바닷물이랑 섞여 있으니까 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인다고. 아니 먹잇감이 빡대가리도 아니고 뻔히 본체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 가겠어요. 물론 빡대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보이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어 아까 첫 문장에서. 마치 이 먹잇감이 좋아하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네. 내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네. 잡아먹으러 가야지. 얘가 앙 하고 잡아먹는 거죠. 이해돼요, 내용?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whether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빛냄으로써 they can blend into 그들은 섞일 수 있답니다. The sparkles 반짝거리는 거, reflection 반사, and scattered blue-green glow. scattered는 분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분산된 청록색 빛에 섞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결국에 뭡니까? 보호색을 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빛냄으로써 보호색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할게요. 이 본문에 보호색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됐어? 보호색을 띌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지가 청록색으로 빛을 내는데 바닷물이 청록색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빛을 낸다는 거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오히려 반대인 거죠. 얘는 빛을 쏘므로써 자기 자신을 가린 거죠. 그렇죠?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망토를 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망토라는 게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호색을 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됐어? 보호색 기능을 말하는 거죠. 보호색 기능. 그렇죠? 이건 되게 짧게 말한 거고요. 보호색 기능이란 거는 결국에는 카모플레이지. 위장. 네. 위쪽 바닷물 색과 동일한 빛을 방출하는 거죠. 이거죠, 이거. 좀 자세히 쓰자면. 그렇죠? 위쪽 바닷물 색과 동일한 빛을 방출함으로써 보호색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망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빛을 내면은 얘가 이제 빛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빛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감쌀 거 아니냐. 이게 마치 망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most likely making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그리고 얘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표현 중에 be likely to라는 게 있죠.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be likely ing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법적으로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뭔지 likely에 대한 걸 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likely는요 형용사의 뜻이 있고 부사의 뜻이 있거든.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좀 줄게. 자, 형용사로서는요 뭐뭐 할 것 같은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해요. likely는. 자, 부사로서는요 아마도라고 해석합니다. probably야, probably.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말하는 be likely to 부정사에서 이 likely의 정체는 뭐냐? 비동사에 대한 그렇지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to 부정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냐? 여기에서의 likely는 부사거든, 부사. 네. 그래서 이 비동사의 making은 그냥 단순히 진행형이야. ing. 그냥 비동사의 ing야. 됐어?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most likely라는 부사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됐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럼 우리가 be likely to로 해석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얘는 할 것 같은인데 가장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할 것 같은이 아니라 아마도잖아. 부사니까. 그럼 가장 아마도가 되겠죠. 그럼 가장 아마도라는 말 자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아마도라는 건 추측인데 추측이 가장 센 거니까 분명히.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됐어? 진행형이니까. 그들은 분명히 만들고 있어. 뭐를?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고 있냐? Not A but B.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뭔가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 빛을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죠. 됐어요? 아, 네. 자신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됐어?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망토액이 나왔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 여기를 지워야겠다. 마지막 문장도 결국에 뭡니까? 요 내용 얘기한 거잖아. 보이지 않는 망토 얘기한 거죠. 주제 재진술입니다. 됐어요? 똑같은 말 다시 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자면 심해 동물의 발광에 대한 진실이거든요. 심해 동물의 발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건 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좀 재미있는 그 진화 이론 중 하나를 살펴보니까 무엇이다? 본인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얘들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여기에 노출이란 표현 안 나왔죠? 그러면은 다른 생명체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얘네가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닐까라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34번 다 맞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5번. 3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봅시다. 이 글의 제목을 먼저 말해줄게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을 다룬 글입니다.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 이게 이 글의 제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봤잖아. 당장 유튜브에 뭐 검색만 하더라도 뭐 알고리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이런 댓글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그죠? 피리분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이제 그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연관 검색어?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말한다면요. 근데 이거랑 인간의 경향성과의 이제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경향성.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냐, 자식아. 왜 또 앉아 있으니까 졸리고 서 있으니까 다리 아파요? 나는 계속 서 있는데? 우리 빠져갖고 씨, 17밖에 안 되게. 자, 봐봐. 여러분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길죠? 미리 말할게요. 첫 문장 주제입니다. 자, 첫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려워요, 조금. 첫 문장. 잘 보세요. 자, 인터넷 활동가의 엘리 파리스라는 사람이 주목했는데 뭐에 주목했냐면 네모 괄호에 주목했답니다.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자, 뭐에 주목했냐?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장려한대요. 권장한대요. 뭘 권장하냐면 우리 인간의 경향이 grab hold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움켜쥐는 걸 권장한대요. 벌써 애매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석해볼게요. 다시.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의 경향이 모든 걸 움켜쥐도록 권장한대요. 모든 걸 움켜쥐도록.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일단 볼게요.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권장한대요. 자, 직독직해한 거야.
일단 이어서 볼게요. while 반면에 quietly 조용히 정보를 무시하면서요. 어떤 정보냐? That doesn't match those values. 그러한 신념과 매칭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는 방면. 자, 찌껍지게 다 있거든요. 뭔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설명할게요. 여기가 되게 어렵죠? 요 부분? 요 부분? 이 움켜진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좀 애매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grab이라는 건 쥐다라는 뜻이죠? 쥐다. 네. 여러분 쥐다라는 거는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아, 나 감 잡았어. 감 잡았다고 하죠. 잡았다. 됐어요? 이 잡았다가 뭐야?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다라는 게 이해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요. 권장한대요. 뭘 권장한다? 우리 인간의 경향, 우리 인간의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뭐 하도록? 모든 걸 움켜쥐는데 어떤 모든 거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있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각종 온갖 것들입니다. 온갖 것들. 이것을 움켜쥐게라는 거는 받아들이게라고 하고 생각하면 돼요. 받아들이게. 이 온갖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한대요. 이걸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할게요. 결국에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을 여기를 패러프레이징 할게요. 여기 확인시켜주는 온갖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한다. 즉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전체로 쓸게요. 딴 색으로 다시 쓸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상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됐어?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요 문장만 잘 넘기면 돼요. 요 문장만 잘 넘기면 뒤에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예시로 말해볼게요. 신념 사상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개고기가 한번 얘기해볼게. 개고기. 내가 개고기를 먹냐 안 먹냐라는 사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개고기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이런 사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개고기를 먹는 거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생각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에다가 개고기를 맛있게 먹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검색을 했어. 그럼 당연히 검색어 그 결과는 개고기 맛있게 먹는 거, 뭐 요리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다 검색 결과가 뭐가 나와? 이것만 나오겠죠. 됐어? 이거는 안 나와요. 알고리즘.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요. 얘가 안 나와. 내 사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상과 반대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신념과 매칭되지 않는 정보잖아요. 내 사상과 반대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무시한다고요. 뭐가? 얘가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검색을 하면요. 이것만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것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건데? 너 이쪽으로 사상 바꾸지 마. 너 계속 이걸로 밀고 붙여. 이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의 사상을 변화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거네.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나 사상이 있어. 나는 개고기를 좋아해. 개고기를 먹어야 돼. 라는 이 사상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그에 관련된 검색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내 신념이 그거니까. 니네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공부에 대한 유튜브를 보겠어요? 안 보지. 내가 관심 있는 걸 갖고 당연히 내 사상 신념이 담겨 있는 걸 검색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결과물은 뭐예요?
아 역시나 내 신념이 맞구나라고 확인시켜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요 첫 문장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무엇이야?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엔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조장을 하는 거죠.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유지하도록 권장한다고요. 오케이? 첫 문장 됐어? 오케이? 요거 너네가 이거를 다시 딥독직해로 하면은 또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써준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개고기 내용까지도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니네가 까먹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선생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니요? 네, 쓰겠습니다. 누가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어? 아 근데 다 적었어요 서울. 이거 적어야죠. 네, 적었어요. 사진은요. 나 그 스노우로 나 잘생기게 나오게 찍을 거면은 내가 허락해 줄게요. 오.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잘생기게 나오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잘생겨야 돼.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찍지 마. 자, 왜 셋업? 우리는 설치합니다. A so-called filter bubble.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터 버블이라는 걸 설치한대요. 이 필터 버블이 지금은 뭔지 몰라도 돼. 이따 알려줄게. Around ourselves. 우리 주변에다가 필터 버블을 설치해요. 그리고 그 필터 버블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오로지 뭐에만? 그 자료에만. 어떤 자료에만?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이해되지 그럼 이제? 그래서? 이해 안 돼요? 창영이 이해 안 된 표정인데? 이해 안 된 표정인데?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거니까. 개고기를 이제 난 개고기 먹는 거에 찬성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내가 동의하는 자료 아니에요? 이것만 노출된다고. 검색 결과가 이것만 나온다고. 뭐 때문에? 필터 버블이라는 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상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사상이 있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A 다시 사상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반대야 반대. 그러면은 내가 이 사상을 가지고 어떤 거를 검색을 해.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결과물에만 나는 노출이 된다는 거야. 이 반대는 안 나온다고요. 난 개고기 좋아하니까 이거 먹어야지 해갖고 막 이거에 관련된 거 검색해. 근데 막 예를 들어 결과물에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영상에. 근데 그딴 건 안 나온다. 알고리즘이 그렇대요. 그렇대. 그럼 필터 버블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필터는 말 그대로 뭔가를 거르는 거죠. 그렇죠? 버블은 거품이죠. 그러면은 내 사상이 있으면은 이 사상에 버블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품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 범주에서만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 거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됐어? 이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다음 문장 볼게. We are never challenged. 우리는 절대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한 이의를 제기받지 않아? 내 사상에 대한. 왜 이의를 제기 안 받겠습니까? 반대 의견이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내 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안 나와. 야, 개고기 먹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사상에 대한 반박에 대한 결과물은 안 나온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우리는 절대 이의를 제기받지 않아. 뭐 하면서?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절대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기회를?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서. 여기서 다양성과 차이라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사상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성과 차이를 만약에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게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초에 이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이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무조건 내 사상이 옳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할게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어렵죠? 편향돼 있다고 쉽게 말하면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거야. 그냥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한 개구리.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사상이 옳은 거고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리고 그거를 얘가 유도해. 그렇게 생각하도록 얘가 유도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필터 버블에 갇혀 있으니까 얘를 못 봐요. 됐어? 이의 제기를 안 받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까 말했죠?
나는 개고기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라는 반대 사상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한다?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내가 관심 없는 분야잖아. 내 사상과 반대되는 거잖아. 근데 굳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 생각이 잘못됐어라는 거를 검색하겠어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연히 내가 어떤 영상이나 글을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알고리즘 자체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사상에 갇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향된 채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음 간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가장 최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는 나이브는 순진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순진해지고 sheltered 보호받는데요.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사상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그냥 뭐 제일 좋게 봐준다면 좋게 말한다면은 그냥 세상을 잘 몰라서 그냥 네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radicalized 하게 된대요. 급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한쪽으로 쏠린 견해잖아요. 극단적인 견해겠죠. 뭐 하지 못하면서 상상하지 못하면서 삶을 어떤 삶을 우리의 특정한 법을 바깥쪽의 세상을요. 우리의 법을 바깥쪽 세상을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난 이 사상에만 갇혀 있다고. 확증 편향. 계속 이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한쪽 사상에만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이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라면은 역시나 인종차별 아닐까요? 우리 사상 중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잖아요. 1900년대 중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사상에 이제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백인이 짱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연히 이제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것만 검색하는 거예요. 나는 백인이야. 그러면 난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만 보고 싶어. 백인은 쓰레기다. 이런 걸로 검색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상에 갇혀서 사는 거야. 다른 인종도 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딴 거를 얘가 검색하겠냐? 검색할 일도 없고요. 내가 백인에 관련된 것만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사상, 백인 우월주의 사상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한쪽이 치우쳐서 사는 건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세계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대 세계는요. 근데 세계화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문화가 됐든 어쨌든 사람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유도하는 거잖아 얘가. 그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disastrous, 재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intellectual isolation 그리고 the real distortion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적 고립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지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사상적인 걸 말한 겁니다. 사상적으로 고립된 거죠. 버블에 의해서. 그리고 real distortion, distortion이 왜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왜곡이랍니다. 지적 고립과 진정한 왜곡이에요. 왜곡이란 건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뒤틀린 거잖아. 그렇지?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어떤 고립과 왜곡이냐? The comes with building. 믿게 되어 따라온대요. 뭘 믿게 돼요? that저를요. The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 작은 세상이 세상이라고 믿는데요. 즉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게. 됐어? 근데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백인이 무조건 우월하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이거 완전 지적으로 고립된 거 아니야? 완전 왜곡 아니에요?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재앙적이냐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을 다룬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경향성은요, 본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부정하는 거를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향을 이용해서 온라인 알고리즘이 그것만 나오게 하는 거겠죠. 됐어?
뭐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만들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들까?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랑 뭔 상관인데? 생각을 해봐. 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난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 근데 막 검색어 결과에 보면은 막 백인 쓰레기다 막 이런 게 나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열받겠죠. 뭐야? 왜 이딴 게 나와? 아, 나 이 사이트 이용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쌤 개인적인 생각. 다 돈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문장 주제 나왔고요. 결국에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특정한 사상을 유지하도록 조장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화를 할 때 그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인 시각으로 된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표현할 때 사이비라는 거를 써도 될까요? 도시화. 사이비? 아니요, 아니요. 알고리즘에 사이비. 그냥 빠지는 듯이 그런 약간 아? 그러니까 빠지듯이 약간 알고리즘에 34번부터 빠지듯이? 기억이 왜곡되면서 약간 그 사람은 다른 자기만의 시각에만 무조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거가 사이비 같은 이건 못 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근데 그 용어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용어는. 네. 시험에서 사이비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용어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는 이런 정도에 보여요. 그리고 사이비는 어찌 보면 약간 어떤 이제 사상 종교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얘랑은 조금은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했고. 선생님 사인에